네, 안녕하세요. 네, 퍼즐데이터 김성주입니다. 이거 기술 글로벌 트렌드 하니까 되게 좀 거창한데 사실은 뭐 저도 사실은 앞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많은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은 지금 또 다시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쯤 되면 이제 아마 거의 약간 이제 후반부라서 사실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개념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즘 좀 트렌드는 어떨까 약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요즘에 나오는 이제 LLM이라든지 뭐 AI 뭐 어떤 그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주제는 약간 이제 아까 제가 방문했던 이제 ICPM 관련해서 AI 오브젝트 센트릭 프로세스 마이닝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CPM은 사실 매년 그 열리는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세계적인 좀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로 좀 약간 학구적인 느낌의 약간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마이닝계 뭐 우드스탁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도 관련된 좀 인원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제품 데모도 하고 뭐 어떤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여서 되게 좀 약간 오픈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좀 어떤 거를 기대하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응답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좀 관심 있을 때또 부분이 뭐 OCPM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어떤 젠 AI 아니면 뭐 ML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 모니터링,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실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많은 좀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이번에 학회가 한 참여 인원이 한 4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주로 보시면 좀 약간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프로세스 마이닝 개념 자체가 그 유럽의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먼저 그 아까 반 알스트 교수님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 좀 연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좀 전체적인 좀 다른 쪽으로 좀 퍼져나가는 추세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그 송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위원회로 이제 참여를 하셨고 실제 이제 참관 자격으로 참여한 건 저 혼자가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에는 그 ICPM 학회 사실 저희 퍼즐 데이터 이름으로 이제 부스도 열고 참여를 실제로 해서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약간 있어서인지 아마 좀 그렇게 많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이나 이제 좀 중국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 키워드가 제일 중심된 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뭐 여기 스토캐스틱 패트리너처럼 약간 좀 이런 통계적인 지식을 이용한 어떤 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뭐 관심을 가지는 프레딕티브 프로세스 모니터링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로 나와서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젠 AI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을 텐데 뭐 젠 AI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트너에서도 지금은 1%지만 실제 이제 뭐 워크플로우 툴이나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실제 어떤 이제 우리 어떤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성능적인 향상, 그러니까 이피션시 효율을 20% 이상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지금 뭐 약간 텍스트 위주의 어떤 이런 에이전트들이 뭐 이미지나 오디오, 뭐 비디오로 확장되는 것들이 훨씬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젠 AI에 대한 어떤 일반론이죠.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추세에 발맞춰서 실제 좀 많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MS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렇게 오토메이션 랜드스케이퍼라고 해서 실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자동화를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고 전방 영역에서 있고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도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요즘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추세가 이제 아마 뒤에 뭐 데모에서도 약간 소개드릴 텐데 단순히 이제 맵이나 이제 차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맵이나 차트를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좀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 그냥 어떤 그 툴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그 채팅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차트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그 문의를 했을 때 그걸 어떤 해석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LLM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실제 이제 논문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LLM approach for activative suffix predic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 했던 로그들이 이제 위에 1번처럼 이벤트 로그, 어떤 작업자가 있고 시간 타임 스탬프가 있고 이거와 관련된 속성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사실 LLM이 인식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로그를 던져서도 사실은 그대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LLM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어떤 자연어, 어떤 텍스트 위주의 콘텍스트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로그를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로 변형을 하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 LLM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이후에 내가 과거의 로그를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작업은 뭘 해야 돼? 아니면 어떤 작업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걸 예측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 느낌으로는 약간 좀 초기 단계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로그를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그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을 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좀 초창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논문이 하나 좀 추가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뭐 세메틱 어웨어 플러스 마인 태스크에 대한 뭐 그 LLM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LLM을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 마인 평가할 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얻으면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아니면 이 평가를 뭐 어떻게 이거를 지원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LLM이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갖고 이거를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좀 이제 살펴봤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로그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 행위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사실 그거를 좀 판별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LLM의 장점은 어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너럴한 상식. 예를 들면 구매 취소랑 구매가 취소됐던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매 주문이 취소됐고 근데 또 배송이 생성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맥락으로 보면 이거 구매 주문이 취소됐는데 배송이 시작돼? 이거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룰을 지정하지 않아도 문맥상의 의미를 가지고 이상한 거를 판단해서 이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요청이 승인됐으니까 그 다음에 승인됐는데 왜 체크 요청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다음 활동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약간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상식이랑 벗어난 어떤 행위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그 어떤 얘를 LLM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의미론적 검사를 통해서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능들을 사실 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좀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빠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사실 이 장표 하나가 사실 거의 논문이라서 이거 하나당 뭐 거의 한 20분 정도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좀 논의가 됐었는데 또 하나 논의 중에 좀 재밌는 부분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LLM 쓰면 뭐 오픈 AI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다른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좀 그 상용 LLM을 쓰는데 사실 기업 환경에서는 그런 상용 LLM을 쓰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소스 LLM을 가지고 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LLM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 LLM이 프로세스 마이닝 우리 뭐 기업이나 이제 조직 내에서 내재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또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지에 대한 좀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평균 뭐 한 100여 개의 질문을 마련해 놓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LLM이 더 우수한지 그 다음에 이제 LLM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좀 뭐 대용량의 LLM도 있지만 뭐 상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휴대폰에서도 돌아가는 아니면 일반적인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좀 그 어떤 로컬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LLM에서도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은 또 해보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인데 어쩌면 연구자들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뭐 미디엄에서 스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평균에 준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를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제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챗GPT 점수가 제일 좀 높다고 한 8점대라고 했을 때 나머지 어떤 상용 LLM을 쓸 때는 거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보다 또 사이즈를 줄였을 때 이거 어느 정도의 좀 이 성능의 하락을 보일지 답변이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미디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약간 엣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다른 뭐 구글이나 다른 뭐 좀 그 LLM 정도는 충분히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어떤 지식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사실은 지금 그 LLM을 좀 계속 사실은 좀 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LLM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좀 강점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실제 기존의 기업 내에 내재한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지식을 어떻게 결합해서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연구가 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요즘 이제 LLM을 그냥 단순히 그 뭐 파인 튜닝이나 실제 뭐 레그 같은 어떤 기존의 지식과 결합해서 질문 던지자고 했을 때 준비돼야 될 게 사실 그런 프로세스 데이터 셋이 상당히 좀 정교하거나 아니면 좀 되게 구조화돼서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뭐 그런데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이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뭐 LLM 관련해서는 뭐 이런 또 약간 오픈 디스커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좀 LLM 연구되는 게 주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나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쪽으로만 좀 됐는데 뭐 프로세스 디자인 쪽에서는 왜 이게 좀 안 될까? 그 다음에 이제 LLM 자체가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이게 어떤 완전히 잘 모르는 어떤 데이터 분석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실제 뭐 아니면 익숙한 뭐 엑스퍼트를 지원하는데 하는가 이거는 뭐 꼭 분석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어떤 질문들과 토론을 통해서 뭐 정답은 없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논점들은 아마 우리가 실제 이제 LLM을 뭐 어떤 프로세스 어떤 기업 내의 어떤 프로세스 분석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약간 고민해도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LLM 말고 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AI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ML 쪽에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뭐 나왔지만 이제 예측 영역, 그래서 뭐 프레딕티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해서 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분야인데, 주로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점점 계속 사실 이쪽으로도 뭐 계속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남은 시간을 예측한다든지, 뭐 넥스트 액티비티를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프레딕티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하는 이제 주요 개념을 다룬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 이력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력들을 가지고 내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떤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그 이력을 바탕으로 다음 행위를 예측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기존의 어떤 로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프리디션 타입 자체는 뭐 다음 행위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작업의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런 뭐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기존 데이터, 히스토리컬 트레이스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주어진 어떤 트레이스를 학습을 하고 나서 이게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불완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트레이스가 주어졌을 때 남은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 어떤 이런 예측 모델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들을 실제 이제 제품 내에서 탑재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로그로부터 그 로그 모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실제 모델을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습만 하고 뭐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실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좀 약간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예측과 실시간이 같이 가는 이유가 이 예측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뭐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을 한다라도 사실 그거는 검증 용도지. 그럼 내가 현재에 있어서 예측을 뭐 아니면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은 시간을 예측한다든지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와 관련된 그 진단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관련된 어떤 실시간 어떤 그
어떤 프레임워크랑 같이 녹여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델, ML 모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미 ML에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ML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뭐 많은 뭐 리니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디시전 트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열의 어떤 그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녹여 넣어서 어떤 각각의 어떤 그 도메인 데이터에 맞게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운영하는 모델을 계속 저희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ML 관련해서는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좀 뭔가 좋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그 데이터 포캐스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뭐 딥러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좀 우리 뭐 ML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XGBoost라든지 그런 쪽 계열이 결과가 좀 좋더라.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논문의 결과로 나와서 혹시 이제 그 결국은 저희 쪽에서 하는 어떤 예측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시계열적인 예측에 사실은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를 또 이 ML에 맞게 사실 데이터 전처리하고 가공한 다음에 뭐 피처를 추출하는 앞서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좀 뭐 결론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실제 이제 좀 학회에서나 좀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약간 좀 동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큰 주제 아까 뭐 송 교수님도 잠깐 오브젝트 센트릭 프로세스 마이닝이라서 아까 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객체 지향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 전통적인 그 프로세스 마이닝과 객체 지향 프로세스 마이닝과의 그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프로덕션 유닛이면 프로덕션 유닛 데이터 하나 해서 이렇게 맵을 그리고 아니면 뭐 세일즈 오더 아니면 딜리버리 인보이스 관점 그래서 개별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실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만 갖고는 잘 이제 워킹이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급 과정 같은 거 보면 프로덕트 주문을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세일즈 오더를 하는데 이 오더 내에 뭐 제품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각 제품은 또 따로 만들어서 개별로 만들어서 또 나중에 이게 그 어떤 주문 단위가 아니라 뭐 딜리버리 단위로 또 패키징 돼야 돼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각각의 그 개별 이벤트들이 객체 단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프로덕션 관점 아니면 세일즈 관점 아니면 뭐 어떤 주문 관점 뭐 고객의 관점 별도로 어떤 사실 동일한 이벤트에서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같은 이벤트를 서로 다른 형태로 좀 취급해야 되는 다른 맵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센트릭 프로세스 마이닝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로 주로 이제 좀 공급망 쪽 관련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급망 관련해서 사실 온타임 인프레라고 해서 이제 적시 정량,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제 제품을 정시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배송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뭐 배송 관점만 보면 좀 문제가 되고 뭐 어떤 생산이라든지 어쩌면 공급과 어떤 수요 관점을 같이 좀 봐야지 사실은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거를 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 사례가 좀 이 50PM 사례를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생산자 관점에서 그 인풀 관점에서의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량, 어떻게 보면 제품이 어떤 완전한 어떤 주문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갖춰져서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뭐 처음에는 보통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걸 써서 실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어떤 데 좀 문제가 생기지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뭐 플랜트 A가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그 정량으로 오지가 않아. 뭔가 항상 비는 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보면 그러면 또 이 비는 경우를 좀 더 따져서 얘는 또 그 어떤 온타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식의 어떤 그 온타임 문제가 있지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 뭐 금요일날 좀 주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3일 전에 또 미리 좀 어떤 배주가 나간다든지 또 이거 어떤 특정 고객과 연결돼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룰 마이닝을 통해서 이거를 규정을 해갖고
이런 패턴이 감지됐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제 이제 얼러트 기능을 하는 쪽으로 좀 사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 사례들은 기존에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룰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좀 더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로그라든지 행위가 고려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비슷한데 뭐 P2P나 이제 O2C 사례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한쪽에서 그 오더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뭐 재고를 많이 쌓아 놓으면 뭐 물론 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재고를 또 너무 적정량 아니면 너무 낮춰서 주문하면 실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보통 기존의 프로세스 마이닝 같은 경우는 뭐 P2P 프로세스 하나, 그다음에 O2C 그 프로세스 하나.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브젝트 센터 프로세스 마이닝은 두 개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같이 레이어해서 같이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놓고 보면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예측 모델이나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뭐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제네 AI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센트릭에 이어서 또 큰 하나의 주제는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뭐 이거는 이제 멀티 파라다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이게 그 프로세스 마이닝 쪽에 이제 기조 그 연설에서도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뭐 게임 속에서 어떤 시뮬레이션도 뭐 보통 얘기하는 시뮬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실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은 주로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여기 나온 이제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보통 이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에이전트 기반의 모델링 좀 더 사실 이제 이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객체들이 되게 수동적이고 사실 에이전트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뭔가 액티브하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실제 뭐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그 실제 어떤 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결과값을 내는 이것도 일종의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이게 요즘에 이제 추세 자체가 뭐 단 하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그 어떤 우리가 현실을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DES,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아가서 온라인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단순히 그냥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떤 현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쪽에서 그 논문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어프로치 포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좀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사실은 그냥 이벤트를 이렇게 흘려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약간 이제 에이전트 시뮬레이터는 약간 리소스 관점에서의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리소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장의 머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떤 작업들을 지시했을 때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실제 프로세스 로그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 했더니 다른 시뮬레이션보다 우수하더라라고 했는데 이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런 그 시뮬레이터가 사실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좀 비슷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로그로부터 실제 어떤 이런 리소스 객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머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객 동선을 한 데는 실제 이 고객을 담당하는 어떤 뭐 상담사라든지 뭐 설계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객이나 제품들이 왔을 때 실제로 머신이라든지 상담사 설계자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뮬레이션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은 프로세스 마이너스 중요한 부분은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벤트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로그로부터 프로세스 마이닝을 거쳐서 실제 시뮬레이션 이벤트 로그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현실과 시뮬레이션에 나온 로그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비교하고 예측하는 어떤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다양한 기법들이 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의 시간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이 됐는데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뭐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확률적인 모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로그를 그대로 흘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또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보통 차트라든지 이제 그런 그 그래프를 가지고 뭐 예측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차트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데이터만 갖고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수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요 관점으로 봐야 될 건가 하는 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프레임워크 오브 센스 메이킹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컨텍스트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세스 그 마이닝의 어떤 결론을 해결할 어떤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이제 레벨별로 나왔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프로세스 이미디어트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프로세스 자체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그냥 액티비티, 리소스 아니면 아이 시스템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오거네이셔널 인터널 컨텍스트, 그다음에 익스터널 컨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조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했는데 이 복잡해진 이유를 사실 로그만 봐도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왜 이게 옛날에는 되게 단순했는데 왜 복잡해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약간 이제 조직의 뭐 변경이 있었다든지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뭐 롤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확인을 뭐 해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외부에 뭐 약간 코비드로 인한 뭐 어떤 디스트럭션이 있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대한 뭐 외부 뭐 정치적인 어떤 다른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조직 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계속 뭐 체계하는 노력은 사실은 이제 학계 쪽에서도 계속 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뭐 한 논문이 한 10여 편 있는데 좀 약간 좀 중심되는 좀 논문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약간 뭐 흥미로웠던 거는 해커톤이라고 해서 한 수요일쯤에 이제 문제를 줍니다. 지금처럼 약간 이제 뭐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요. 이제 약간 이게 약간 페이먼트 팀 하모나이즈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약간 이제 지불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불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지불이 왜 늦어지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어떤 지불에 대한 지연을 예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지불 지연을 페이먼트 지연을 어떤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좀 약간 KPI 매저를 도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 바깥에서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사실은 하루 정도의 어떤 시간을 주고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좀 몇 개의 팀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의 팀들이 해서 실제 이런 팀들 가지고 이런 지연 요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ML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도 하고 모델링도 해서 이런 지연 요소는 뭐고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런 요인들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뭐 팀 하나가 또 있고 또 다른 팀들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주요 키팩터를 도출하고 뭐 기회를 도출을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는 거는
사실 이게 사실 하루 만에 뭐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거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쭉쭉쭉 어떤 도구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주요 팩터와 어떤 훈련 조금만의 어떤 지식으로 훈련이 되면 이런 어떤 분석에 대한 기회를 좀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 들은 생각은 그 아까 첫 번째 팀과 이제 두 번째 팀 이게 그 장표마다 이제 사실 서로 다른 팀인데 이 두 번째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모든 프로세스의 요소를 비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지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커스트, 어떤 손해가 이 정도고 내가 이거를 개선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 지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연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사실 답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사실 관점은 좀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보면 비용, 최종적인 어떤 고객에 줄 수 있는 이제 밸류 중심의 어떤 가치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풀어낸 팀이 결국은 이제 아까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례는 아까 계속 나왔던 그 웨스트팩이라고 해서 이제 호주의 그 대형 은행 사례인데 뭐 몇 개 있는 장표만 좀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여기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좀 동기가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너는 향상시킬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근데 실제 볼 수가 없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는 사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뭐 식스마 같은 거 개선 활동 같은 거 할 때 결국 우리가 매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 얘기인 것과 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많은 뭐 그 BPR 활동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개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앞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화라든지 분석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신 것처럼 실제 어떤 로그 기반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 볼 수 있는 게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좀 약간 또 재밌는 장표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여기서도 아까 그 대표님 설명드린 것처럼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프로젝트를 이루어졌는데 그 여기서도 이제 계속 중심이 됐던 거는 우리가 뭐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품이 아니면 프로세스 마이닝 사실 도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어떻게 이 조직에 대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팀을 꾸리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좀 전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고 이분들도 사실은 어떤 동일한 그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좀 우리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지를 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실제 내한테 1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1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실제로는 문제에 대해서 55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솔루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5분을 쓰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좀 풀 것인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샵 통해서 처음에는 뭐 여기서 이제 실제 뭐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보면서 끊임없는 어떤 팀워크를 좀 갖고 나가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처럼 실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사실은 그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나왔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은행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그 이분들도 얘기하는 게 초기에는 막 그 폼 양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수작업 사인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또 되게 불합리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좀 소규모로 비용도 하이 커스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팀도 많아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팀들도 개입할수록 점점 비용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하나에 대한 어떤 도입 비용이 사실은 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조직이나 팀들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사실은 어떤 비용이 이제 낮아지는 뭐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효과 자체도 그 결과적으로 뭐 기존에 이제 15일 걸리던 것들이 한 5일, 그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도 뭐 15에서 하나.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활동이 뭐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라든지 기술이 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동력 자체의 어떤 역할을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하는 게 이제 페이션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한 번에 도입을 해서 뭐 이게 막 뭐 우리 조직이 체질이 개선이 돼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사실은 그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나 기술이 있어도 사실 대부분의 저희도 뭐 프로젝트를 보면 현업들이 바쁘고 사실은 기존에 해둔 어떤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사실 이제 좀 글로벌에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되는 좀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뭐 저희도 이제 ICPM 2004에서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LLM, 뭐 ML 통해서 실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좀 활발한 연구가 좀 진행된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사실 저희도 그렇게 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사실 맞춰서 지금 뭐 LM이나 ML 기술들을 계속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자신감을 좀 얻은 기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사실 시뮬레이션 좀 이론적에서 제가 좀 되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장표인데, 결국 이게 설명하는 거는 현실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마이닝은 사실은 기술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객체 중심의 프로세스 마이닝 아니면 뭐 에이전트 기반의 시뮬레이션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그만큼 현실을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뭐 초창기에 되게 단순한 프로세스만 분석했다고 하면 점점 어떤 현실 세계의 실제 문제를 좀 풀려고 어떤 이론들이나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로부터 실제 가치를 좀 얻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어떤 단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뜻깊은 좀 그 약간 뭐 청강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